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개헌 음모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제화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함께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왜 이 시점에 국민소환제를 강조하고 나섰을까? 국민소환제 도입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제안이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만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일까요?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들 좌파 세력들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명분으로 내걸고 속내는 여당이 바라는 권력구조 개헌과 소수 정당들이 바라는 선거제 개편을 빠터지하려는 음흉한 계산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정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물 건너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상정은 정개특위위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해고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는 연일 민주당을 붙잡고 선거제도 개편을 보장하라며 압박과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국민소환제와 개헌 동시 추진은 이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등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정의당도 역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느닷없는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자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이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철의 이 같은 제안은 문재인과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은 친문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3월 대통령 중임제와 결이 비슷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가 의결 정족수에 밀려 좌절을 맛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문재인의 속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였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여당과 그 위성 정당들은 내년 총선 때 국민소환제와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현혹당할 국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한국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의 근본 이유는 묻힌 채 단지 일 안 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등 친문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2017년 초였습니다. 친문재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던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한 매체에 의해 폭로가 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통해 문재인의 집권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4년 중임제라 하면 4년 연임제와 달리 출마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거에 나와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연임에 도전했다가 떨어져도 그 다음 기회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무능한 친문 세력들, 나라가 어찌되든 자신들의 시커먼 기득권 추구에 골몰하는 자들의 권력 중독증이 드러난 계략입니다. 문재인은 대선에 성공하고 난 후에는 추미애 대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했고 그 뒤를 이은 이해찬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집요하게 장기 집권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친문 좌파 세력들은 문제가 자신들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한국의 대기업과 보수야당을 한국 사회 문제의 근원인 양 적으로 규정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 목적은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문재인 세력과 소수 야당 세력들이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야합한 만큼 이들은 향후 선거제 개편을 더욱 밀어붙이려 할 공산이 큽니다. 혼자 다 먹기는 어려우니까 권력의 빵 부스러기를 소수 정당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친문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대통령의 주요 권력을 계속 향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 소환제라는 것은 저들이 장기 집권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축적용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친문 좌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사실상의 언론사 사장 임명권, 검찰총장, 경찰총장 임명권, 감사원장 임명권, 무차별적인 공기관 낙하산 인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자신들이 길을 쓰고 권력을 길게 누리려는 계산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친문 좌파 세력들의 개헌 시도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 3분의 1을 차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야당 탄압 등 온갖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게임에 이룰린 선거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문정권의 극심한 여론 공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중심 기둥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장기 집권을 꿈꿉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세력의 경우 그간의 무능과 종북 성향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이 장기 집권하면 한국은 절단납니다. 나라 재정이 어찌 되건 말건 미래가 절단나든 말든 안보가 어찌 되든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집단들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언론과 시민의 감시와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